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타이거 ETF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 공영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화 경쟁하고 있는 한국 대표 그룹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총 한 25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었던 대형주들이 요즘 들어서 중소형주 못지않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가가 크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그룹, 그리고 현대차그룹, LG그룹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ETF를 통해서 대표그룹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요. 세계화 경쟁하고 있는 한국 대표그룹에 대한 내용과 이들 대표그룹이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현대차그룹, LG그룹, 삼성그룹의 순으로 ETF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난 10년간 자산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표 그룹의 순위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위 4개 그룹, 삼성, 현대차, SK, LG 그룹의 자산은 10년 전과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자산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들 기업이 장사를 잘했다는 뜻입니다. 하위 그룹들의 순위 변동은 여러 있었는데요. 상위 그룹은 오히려 더 공고해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 삼성그룹이고 420조 원대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현대차가 230조 원으로 2위, 그리고 SK가 3위인데 현대차를 많이 따라왔습니다. 225조 원으로 2위고, 그리고 4위는 136조 원으로 LG그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타이거 그룹주 ETF 3종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이 세 개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관련 ETF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삼성, 현대, LG그룹 모두 그룹 총수가 3세 경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등 기업이라고 불리는 삼성은 뉴 삼성비전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AI, 5G,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전자장비를 전장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4대 신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18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제네시스와 아이오닉, 엊그제 아이오닉 5 브랜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 안착시키겠다는 목표와 함께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5년까지 20종이 넘는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고요.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기업에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를 생산하는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LG그룹은 수년 전부터 자동차 전장 사업 강화에 힘써 왔는데요. 최근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각 그룹이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하면서 혁신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그룹의 혁신 방향성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혁신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크게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자율주행으로 나누었을 때 삼성그룹의 경우는 반도체와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전기차, 2차 전지, 자율주행, 그리고 LG그룹은 전기차와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이러한 그룹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는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산업이 급격히 확대가 됐잖아요. 이러한 언택트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요. 반대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수요가 늘어났고 공급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뭔가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 반도체 가격 상승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유럽, 미국, 중국 중심의 정부 주도로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발전과 더불어서 연평균 높은 성장이 계속해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의 세부적인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글로벌리 굉장히 강력한 화두인 친환경에 대해서 그룹의 방향성을 잡은 모습입니다. 먼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활용한 더 효율적인 전기차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요.
수소연료 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달에 로봇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시장에 높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룹이 애플카의 생산을 담당하게 될 수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중심의 주가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요. 최근 고점을 기준으로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PBR이 1배 정도가 됐었습니다. PBR이 1배라는 것은 지금 이들 기업이 갖고 있는 전 자산을 다 팔면 그 시가총액이랑 같다라는 내용의 뜻인데요. 그동안 얼마나 저평가를 받았는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LG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그룹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보다 더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전자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MC사업부를 매각하기로 밝히면서 오랜 시간 적자가 발생했던 분야를 매각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서 자동차 부품 및 전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룹 전체가 바뀌는 모습입니다. LG화학에서 물적 분할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부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파워트레인,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차량 통신, 조명용 부품을 아우르는 종합 전장 그룹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대표 배터리 셀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좀 확실한 선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도 세운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삼성그룹은 이미 미래 먹거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래 먹거리로 꼽은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인력을 반도체로 이동시키는 등 좀 인력 재배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D램 반도체, 낸드 플래시 반도체, 이들은 이미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TSMC가 주도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비즈니스도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 그룹들이 각각 보시는 바와 같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목표 설정 이후에는 관련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주가 릴레이팅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물론 오늘 많이 빠졌는데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좀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리고 LG는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 그룹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이들 그룹주들이 어떤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작정 혁신만 하려면 이게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혁신을 하려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을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자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렇게 벌어들인 자금을 계속해서 모아왔습니다. 그렇게 자금을 모아서 삼성그룹의 경우 이익잉여금의 규모가 300조 원이 넘는 상태이고 현대차그룹은 170조 원, LG그룹은 100조 원에 가까운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죠. 이렇게 많은 자금을 이제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삼성그룹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에 2030년까지 13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고, 그러면서 4대 미래 신사업에 180조 원 투자, 이익잉여금이 300조 원이 넘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에 2025년까지 41조 원, 그리고 로보틱스에 20조 원,
그리고 LG그룹은 자율주행과 전장 부품 사업을 강화하는 M&A나 합작법인 설립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현대차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M&A 등에 되게 좀 소극적이었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그 정의선 체제로 바뀌면서 좀 해외 투자가 공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제 단순히 자동차 제조 기업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앞으로 현대차의 사업은 50%가 자동차, 그리고 30%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20%가 로보틱스가 될 것이라고 말한 만큼 다양한 신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기사에 나온 사진은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그 무인 모빌리티 로봇입니다. 이러한 모빌리티 로봇의 이름은 타이거인데요. 저희 ETF 브랜드와 같은 이름입니다. 네, 저렇게 생긴 로봇이 그 4개의 다리로 걷다가 평지에서 4개의 다리로 걷다가 험지에서는 4개의 바퀴로 달리는 변신 로봇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로봇 분야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연간 160만 대의 친환경차, 그러니까 미래차를 판매할 계획이고요. 자율주행 기술도 선점하기 위해서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G그룹인데요. LG그룹의 여러 투자들은 최근에 많았지만 가장 인상적인 투자 발표는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LG전자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로 꼽혔던 전장 사업, 물론 LG그룹에서는 아픈 손가락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로 꼽혔던 전장 사업이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랑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기존의 마그나가 거래하고 있던 글로벌 고객사들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LG와 마그나 이 신설 법인은 그 인천에 설립될 계획이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다음으로 높은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파워트레인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네, 삼성그룹인데요. 이제 삼성그룹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비즈니스입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19조 원을 베팅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를 해서 TSMC를 제치고 글로벌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높은 이익 잉여금을 바탕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까지 장악을 한다면 삼성전자의 위상은 지금보다 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룹주 ETF 3개에 대한 개요와 벤치마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3개의 그룹주에 투자되는 ETF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투자자분들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총 보수가 0.15%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른 테마 ETF보다 상대적으로 꽤 낮은 편이고요. 3개의 ETF 모두 2011년 3월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딱 10년이 될 정도로 오랜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ETF입니다. ETF 순 자산도 과거 대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 펀더멘털 ETF는 애플 관련 뉴스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많이 이어졌고요. 현재 순자산은 1,300억 정도로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LG그룹과 삼성그룹 ETF도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장은 이들 3개의 그룹주 ETF가 추종하는 벤치마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지수 이름에 MKF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경제신문의 MK, 매일경제라는 뜻과 그리고 FN가이드의 F가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이들 2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FW라고 적혀 있는 것은 펀더멘털 가중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ETF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을 해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편입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인데요. 현대차그룹, LG그룹, 삼성그룹 ETF가 추종하는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고 펀더멘털 가중 방식으로 매출액, 순자산, 현금 흐름, 배당 요 네 가지를 기준으로 편입 종목을 산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지수별로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월 발표하는 기업 집단 중에 타이거 현대차그룹 플러스 펀더멘털 ETF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그룹, 그리고 타이거 LG그룹 플러스 펀더멘털 ETF는 범 LG가라고 할 수 있는 LG, GS, LS그룹 이 세 가지 그룹을 편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털 ETF는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한 가지 그룹에만 속해 있는 것이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털 ETF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대차그룹과 LG그룹 같은 경우는 종목명에 플러스라고 붙어 있는데요. 이들은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을 합친 현대차그룹 플러스, 그리고 LG그룹은 LG, GS, LS 이 세 가지를 합친 그룹이기 때문에 LG그룹 플러스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장부터는 ETF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타이거 현대차그룹 플러스 펀더멘털 ETF입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과 중국, 미국 등이 지금 잇따라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시장 컨센서스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미래차에 대해서 강력한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제네시스, 팰리세이드, 그리고 텔룰라이드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도 계속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성장성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꾸준한 신차 효과로 인해서 재무적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닌 매출액이나 현금 흐름 등을 기준으로 하는 펀더멘털 가중 방식으로 주식을 편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보다 좀 더 기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타이거 현대차그룹 플러스 펀더멘털 ETF에 편입된 탑 5 종목입니다. 현대차가 25%로 가장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아차가 23%,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의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5개 기업의 비중이 전체 80% 정도 되니까요. 이 종목들의 성과가 ETF 수익률을 거의 결정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장 이후에 현대차그룹 플러스 펀더멘털 ETF의 성과인데요. 10년 전과 대비했을 때는 상장 이후 성과는 코스피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그룹이 기존의 금융위기 이후에 차화정 장세라고 하죠. 그때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이 ETF가 상장된 시기부터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좀 안 좋은 상태지만 현재 최근 3년 성과는 현대차그룹 ETF가 코스피의 2배가 넘을 정도로 과거의 실적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호조,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혁신, 이 시장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최근 3년 이내의 성과는 코스피 대비해서 확실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타이거 LG그룹 펀더멘털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그룹도 구광모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좀 성장과 혁신, 계열 분리를 통해서 핵심 사업 역량 집중 등으로 시장에서 LG가 달라졌다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LG그룹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지주회사이고, 지주회사로서 투명한 지배구조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룹의 핵심 역량을 좀 집중을 했고, 이 부분을 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그룹의 명확한 성장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기업 본연의 가치에 기반하는 벤치마크를 추종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어서 LG그룹 플러스 펀더멘털 ETF에 편입된 탑5 종목입니다. LG전자가 20%로 가장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LG화학이 18%, 그리고 LG디스플레이, LGU+, 그리고 지주회사 LG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LG화학이나 LG생활건강이 시가총액 부분에서 LG전자나 디스플레이보다 높은데 왜 편입 비중이 적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라 펀더멘털 가중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LG화학이나 LG생활건강이 지금 현재보다 뭐 매출액이나 뭐 배당이나 현금 흐름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다면 당연히 더 높은 비중으로 편입이 될 수가 있고요. 타이거 LG그룹 펀더멘털 ETF는 2011년도 3월에 마찬가지로 상장이 됐고요. 상장 이후에 86%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55%를 기록한 것보다 약 한 30%포인트 정도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LG화학이나 LG전자 등이 2차전지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전장 사업에 좀 집중을 하면서 최근 성과가 지수 대비 더 양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털 ETF입니다.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한국의 성장 엔진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전장 등 여러 가지 신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높은 자금 여력으로 투자자들에게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그리고 글로벌 압도적인 경쟁력의 미래 성장성까지 추구할 수 있는 대표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크게 늘어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좀 더 주가의 안정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크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끝날 정도로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집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네요. 네.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이어서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털 ETF에 편입된 탑5 종목입니다. 삼성 SDI가 가장 많은 비중인 26.88%를 차지하고 있고요. 24%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더 비중이 높은데요. 이는 그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털 ETF가 추종하고 있는 지수의 정기 변경이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정기 변경 이후에 삼성 SDI의 성과가 삼성전자보다 좀 크게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중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 CMO 분야에서 좀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전기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털 ETF도 2011년 3월에 상장을 했고 상장된 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상장 이후에 코스피 대비해서 한 15%포인트 정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요. 5년과 3년 성과도 계속해서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LG그룹과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년 성과는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저조했던 부분인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10년, 5년, 3년 이렇게 긴 성과랑 중간적인 성과도 계속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타이거 그룹주 ETF 3종은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현대차, LG그룹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그룹주들은 높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대표 그룹의 총고수 0.15%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룹주 3종 ETF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저희 LP,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유동성 공급자들은 LP의 매매 그 호가를 빼곡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LP들이 호가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 장중 내내 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장중 내내 호가를 제출하지만 9시부터 장이 시작하는데요. 9시부터 9시 5분까지 그리고 장 마감하기 10분 전인 15시 2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이때는 LP 호가가 의무 제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장 시작하고 5분 동안 그리고 장 마감하기 직전 10분에는 저희 그 ETF, 타이거 ETF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ETF의 호가가 비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매하실 때에는 시장가가 아닌 지정가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더 투자하시는데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딱 25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